자,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상승했죠. 소폭 상승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아래 꼬리를 달면서 상승하는 상황이 나왔고,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랠리가 나왔는데요. 야, 그냥 뭐 눌렀다가 그냥 뭐 치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, 이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. 반도체 지수가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% 급등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, AMD 이러한 이제 특히 엔비디아가 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. 테슬라는 장중 내내 이제 약밥에 있다가 나중에 강하게 이제 쳐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눌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, 지금 이게 엔비디아입니다. 엔비디아 대단합니다. 뭐 거의 뭐 쉬지도 않고요. 돌파워 눌림목 잠깐 보였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. 주가의 상승세가 대단하죠. 간밤에 이제 그 또 하나 뭐냐면 그 캐나다 증시가 있어요. 캐나다가 그 주요 G7 국가 중에서 최초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.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ECB에서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,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,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. 캐나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공통 분모입니다. 사실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조금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물가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하락은 하지만 아주 이제 더디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이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2.7% 정도의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,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. 게다가 최근에 이제 그 경기 둔화 움직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상품 차트 보면 유가를 보면요, 유가가 70달러, 74달러, 그것도 이제 조금 올라서 그런 건데요. 74달러까지 급락이 나온 거죠.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유가가 이제 2%대로 이제 점점 접근해 갈 가능성은 농후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,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우리가 뭐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실업률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구인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? 이 구인 광고 건수가 구인 지수죠. 구인, 그러니까 구인 광고든 구인 지수, 어쨌든 직장에 이제 사람을 뽑는 거죠. 구인이라는 게. 여기에 이제 그 3년 내 최저치로 감소를 했어요. 그렇다라는 것은 실업률이 더디지만 조금 늘어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.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뭐가 생깁니까? 인플레가 조금 떨어질 소지가 있다. 이런 부분들이 뭐 금리나 기대 심리를 앉게 하고,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바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, 이러한 상승은 역시 코인 시장 상승과 같은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고, 기술주 중심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쪽 관련주가 역시 그 말이 그렇지, 지금 S&P 1% 오르고요, 다우 0.25%, 나스닥 1.96%입니다. 결국에는 이 다우 지수보다는 이제 여기 경기 우리 이제 기술주보다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, 경기 방어주 성향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S&P 500 지수가 이제 다우 나스닥을 짬뽕해 놓은 대형주 500개라고 보면 됩니다. 우리나라 같으면 코스피 200 종목인데 여기 이제 신고가를 좀 떨어주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이제 기술주 중심, 반도체 지수 중심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 관련주들이 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반도체가 상승을 기본적으로 이어가는 맥락하고,
자, 이거 잘 봐야 돼요.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AI 수요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AI 수요하고 연관된 국내 업체들이 1차적인 타겟이 돼서 이제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보면, 그 외에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권, 캐나다가 첫 단추를 꼈지 않습니까? 금리 인하 가시권이 되면서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저 밑바닥에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. 바이오, 뭐 2차 전지, 2차 전지는 어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세게 움직일 만한 그런 건덕지는 아닌 것 같고요. 하지만은 이제 바닥을 찾고 상승을 조금씩 모셔,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을 모셔가는 그런 자리고, 바이오주는 좀 새로 다시금 주도주 반경으로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. 자, 그런 맥락 외에 사실 이제 전통적인 요게 이제 금리나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건설 내지는 뭐 또 증권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만은,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 부동산 PF 부실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당장 뭐 우리나라 금리나 한 것은 아니고 기대 심리는 좀 커지겠습니다만은, 그런 부분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일단 부실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, 은행 보험 손보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? 샹보 손보 이런 쪽은 이제 그 고금리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상승을 좀 못하고요. 일단은 쉬어가는 타임 내지는 뭐 지수 따라서 조금 움직이려 하더라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다면, 그쪽은 오히려 이제 종목을 좀 금리나 수혜주 쪽으로 좀 교체를 해주는 편이 나지 않겠나,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하가 되면은 지금 미국은 다우에 비해서 이제 나스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그 거래소 중심으로 코스피 중심으로 움직이고 코스닥은 아주 힘이 없었는데요. 향후에는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코스닥의 상대 우위를 좀 보이면서 주가 움직일 소지가 좀 있지 않나,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당장은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에 의해서 또 가격 조정이 좀 있었고요, 코스피 같은 경우. 그래서 이제 좀 상승했습니다만은,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시장도 역시 그 좀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21선을 회복하면서 역시 이제 이 상태는 미국 시장 신고가를 뚫어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화 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. 이렇게 되면서 좀 점점 이제 변동성이 좀 줄면서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. 이렇게 저점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어떤 방향을 모셔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, 코스닥 그런 다음에 이제 빠질 것이냐 보다는 이제 오를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.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?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잡아주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.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거래량이 아직 이제 수반이 안 되면서 그렇게 뭐 좀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,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사실 개인 투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낼 때가 됐다,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2월 3월 달에 개인 투자들이 이제 조금 잠깐 반도체주를 하는 사람들은 뭐 연초부터 해서 좀 괜찮았을 거예요. 근데 이때는 이제 HBM 관련 AI 관련 전력 전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쪽을 또 공략을 안 하면 별로 재미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죠.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금리나 기대 심리가 이제 높아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차별화돼서 몇 개만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전체적인 매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도주가 완전히 뭐 이거다, 이게 바로 이것만 올라간다, 이런 것이 아니라
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센 종목들이 조금 나올 것이고요. 테마 장세보다는 뭔가 주도주의 움직임이 꿈틀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개인 투자들의 그 속내 한풀이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이 되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지금 현재 이 쌍바닥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주가가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지수가 잘 안 빠지고 자꾸 위로 올라치려고 한다면 역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고, 주가도 수익 그 폭도, 종목당 수익 폭도 좀 커지는 것이죠. 왜냐하면 전약 후강, 이런 형태가 이제 그 기본적인 대전제 아니겠습니까? 주가가 상승을 하고 상승장이 되고 그러면은 전향 후광이 양상이기 때문에 자꾸 잠깐 물량 흘려도 또 우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들이 크게 좀 수익을 뽑아줘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